6번 문제의 기출을 분석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어법상 옳은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 정리가 다 되었다라는 전제 하에서 기출을 실전처럼 문제풀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있어서는 출제 포인트가 2개가 되는데, 출제 포인트는 항상 분홍색으로 색칠을 하겠습니다. 루슨하고 렛, 이 2개의 출제 포인트를 잡아냅니다. 데이비드는 그의 그립은 이 쥐고 있는 손을 말하죠. 그것을 느슨하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루슨은 뭐뭐를 느슨하게 하다 타동사죠. 그래서 항상 타동사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 타동사가 만약에 BPP 형식이 되어 있다라면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항상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예동사는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플랫폼에서 다 배웠는 거죠. 예동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BPP 다음에 막바로 명사가 올 수 있는 동사를 예동사라는데, 이거 종류는 4형식 몇 개, 그 다음에 5형식 몇 개, 요거만 확실히 외우시고,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지금처럼 타동사는 목적어 와야 되고, 그 타동사의 BPP는 뒤에 목적어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라고. 자, 4형식에서는 주다라는 동사, give, 그 다음 제공하다, offer, 보내다, send, 그 다음 할당하다, lot 정도 되는데, 일단은 지역인재에서 잘 나오는 내용 위주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역적으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딱 시험에 나올 거면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5형식은 call,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임명하다, appoint 되죠. 그리고 고려하다, consider. 그리고 요 정도 확실히 외우시고, 4형식 4개, 5형식 4개. 이 예의 동사는 전부 다 요 공식적으로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우리가 정통 사역 동사가 3가지가 있죠. let, 그 다음에 have, 그 다음에 make가 있죠. 이거 다음에 이제 목적어고 목적보호가 나왔을 때 출제 원칙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통 사역 동사나 let, have, make, 그리고 보고, 듣고, 느끼고, 지각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의 5형식 체제를 이루었을 때는 이 목적어와 목적보의 해석관계에 따져야 된다 했죠. 목적어와 목적보가 누구누구가 뭐뭐 하다, 이렇게 주어, 동사, 어순으로 해석이 되었을 때는 이 목적보 자리는 제1순위가 to가 없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오든지 to-be가 생략이 되어서 현재 분사 ing가 올 수 있고요. 요 목적어 목적보 해석이 뭐뭐를 뭐뭐 하다, 누구에게 뭐뭐 하다라는 목적어 타동사일 때는 이 목적보 자리가 과거분사 pp가 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그가 가다 이렇게 주어 동사 어순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목적보가 to 부정사가 오면 안 되고 원형 부정사는 ing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고, 2번은 rarely가 보이죠. 이거는 제 출제 포인트 또 색칠해야 되겠죠. 출제 포인트는 다 색칠하겠습니다. 자, rarely. 자, 이것도 역시 플랫폼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rarely, 그 다음에 hardly, 그 다음에 scarcely라는 게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준부정어구라 해서 뜻은 이제 거의 뭐 많다. 이렇게 부정어구가 이렇게 문두에 갔을 때는 뒤에가 이제 도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Jason is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치가 돼야 되니까 is Jason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rarely는 조심하라 했죠. 그죠? 여기 이제 뜻이 2가지로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준부정어구로 들어가면은 바로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드물게라는 뜻이 있죠. 그 드물게라는 의미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빈도부사로 출제가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위치가 조디, 비디, 일합이라 했죠. 그래서 조동사 뒤쪽, 그 다음에 비디, 비동사 뒤쪽, 그 다음에 일합, 일반 동사 앞쪽, 이렇게 원칙을 써야 되겠죠. 조디, 비디, 일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많다라는 이런 준
부정어구의 개념이 들어갔을 때는 지금처럼 문두에 갔을 때는 뒤에가 도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제이슨은 in the workplace, 직장 내에서 change, 변화에 거의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준부정어구 거의 뭐 많다. 문두에 갔기 때문에 뒤에 도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치가 안 돼 있으니까 2번 날라가야 되고요. 자, 3번은 출제 포인트가 바로 여기 whom이죠.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지금 author, 작가, 사람이죠. 뒤에가 이제 you가 주어고 criticize가 뭐뭐를 비판하다라는 얼러리 들어갔죠. 타동사죠. 그리고 in your review는 전면구, 부사구죠. 그럼 여기 criticize의 뒤에 목적어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 whom이 지금 선행사 사람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당신의 리뷰에서 criticize, 비판했던 그 작가는 동사가 바로 이 부분이죠. has written이죠. 항상 이 동사 부분에 밑줄이 긋어 있을 때는 수에 일치하고 능동하고 시제를 생각하겠죠. 일단은 the author, 이게 3인칭 단수니까 have가 아니라 has, 일단은 수일치 맞고 그 다음 능동 수동 개념을 봐야 되는데 write는 뭐뭐를 쓰다, write, wrote, written 타동사죠. 그래서 타동사에 have pp냐 아니면 have been pp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 유무를 봐야 되겠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has been written 하면 틀리겠죠. has written 잘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은요 여기 of 들어가죠. 대부분 이제 명사, of, 명사 이런 구조가 되면 해석이 이렇게 뒤에서 내려옵니다. 거의 99%가 이렇게 뒤에서 내려오는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어는 앞에 게 이게 주어가 되죠. 그런데 명사, of, 명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해석이 있죠. 그리고 뒤에 게 이제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 그게 이제 1%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앞에 이 명사가 뭔가 부분을 나타내는 어구를 하겠죠. 뭐 분수 of, percent of 있죠. majority of, 대다수, minority of, 뭐 소수 이런 거. 그런 이제 부분을 나타내는 어구가 나왔을 때는 명사, of, 명사 되면 뒤에 명사가 바로 이 주어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게 뒤에서 앞으로 내려오는 99%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 또 하나 출제 포인트가 여기 over가 있고요. 그리고 observed가 있죠. 이거는 이제 전치 수식이죠. 우리가 전치 수식에서 이제 ing, pp 뒤에 명사 이렇게 꾸며주는 전치 수식은 방법이 없다 했죠. 영향을 주고 능동적 입장일 ing로 꾸미고 영향을 받고 수동적 입장일 때는 pp로 꾸미죠. 그러면 지금 관찰되고 있는 변화, 되어지는 변화니까 수동적 입장이니까 pp로서 꾸몄죠. 그러니까 관찰된 변화의 스피드가 이게 주어가 되죠. 속도. 그래서 뒤에 수일치를 봐야 되겠죠. is 제대로 되어 있죠. than 이하보다 뭐 우리가 expected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부분에 출제 포인트 들어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비교급 강조 수식어구는 very가 아니죠, 여러분. 비교급 강조 수식어구는 much 기본이죠. even 그 다음에 still 그 다음에 a lot 그 다음에 par 그 다음에 이제 by par은 이거는 이제 비교 최상과 다 꾸밀 수 있죠. 그래서 much, even, still, a lot, par, 그 다음 by par 이런 걸로 비교급을 꾸며줘야 되겠죠. 이거는 많이 기출되었던 거고 그래서 이것도 날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빠르기와 최종 정리로서 문법 20점 영역을 10개년도 기출을 통해서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인재 9급 자, 7월하고 8월 약 2달. 자, 12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별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의 여성은 최근에 문학 작품으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기출이 있었지만은 요때 가서도 한 번 더 이 부분 한 번 더 점검을 할 건데 2017년도 바로 서울시 7급 12번 문제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번 그때 가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자, 일단 요거 개념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어떤 한 여인이 이 세속에서 속세의 삶이죠. 너무 기구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속세에서 너무 이 고달픈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종교에 기이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성으로 자 이제 살아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바로 민족의 비극적인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일제강점기에 바로 가족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한 여인의 비극적 삶, 요 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여인의 바로 비극적인 삶, 그렇죠. 그래서 여성 하면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바로 표현이 여러분 생각이 나야 되고,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선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토속적인 시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어린 딸아이의 죽음을 우회적으로, 자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이 선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회적.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는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작품 들어가보죠.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의 냄새가 났다. 가지치 동그라미 해볼까요?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은이 산 깊은 금전판, 산 동그라미 해볼까요?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자, 여기서 느낌 와야 되겠죠? 바로 울었다는 뭔가 청각의 이미지죠. 그럼 차다라는 것은 이거는 촉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청각의 촉각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감각이 두 개죠.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슬픔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요거는 제껴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섣벌, 이것도 동그라미 하죠. 섣벌같이 나아간 쥐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쥐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어린 딸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어린 딸아이의 죽음을 바로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 이제 연결돼야 되겠고, 자, 이것도 매치가 되고. 3번. 상껑도 동그라미 해보죠. 상껑도 설계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그 다음 산절도 동그라미 해보죠. 산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동그라미 한 단어들, 가지치, 산, 섣벌, 산건, 산절, 토속적인 시어가 느낌이 나야 되겠죠? 그럼 제끼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게 아니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1년은 지금 여성의 지금 현재의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고 나서 2년, 3년, 4년은 전부 다 과거의 모습이죠. 그러면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역행적인 것이지 이게 바로 시간 순서가 아니죠. 시간 순서가 되려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상의 전개는 2연에서 먼저 평안도의 어니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는데 그 여인은 나으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시상이 전개돼야 되겠죠. 2연. 그러고 나서 이제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압에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이제 지압에는 돌아오지도 않고 어린 딸은 또 죽었다라는 이야기, 과거 이야기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껑도 설계에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께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그래서 이 속세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 이제 1년으로
가서 이제 여성으로 기이했다는 이야기죠. 종교로 이제 기이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시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공감각적 이미지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우회적 표현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요 말을 김태동 특급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주관적 변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추상적 개념, 관념과 개념은 같은 말이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 구체화와 같은 말이 추상적 관념의 오감화 똑같고 추상적 관념의 형상화 똑같죠. 그래서 관념하고 개념은 같은 맥락이고 구체화, 오감화, 형상화 또 같은 말이죠. 이렇게 추상적 관념, 개념이 이렇게 오감화, 구체화되는 상황을 이걸 우리는 주관적 변형이라고 하는데 1번에서 7번까지가 전부 다 주관적 변형에 대한 설명인데 시험에 나올 걸 다 쌤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해를 보고 1번 자연물을 하자의 주관적인 생각도로 변형한다. 이걸 이제 직설적으로 풀이 해놨는 거고 시간, 평화, 감정, 계절 등의 이 관념이라죠. 이런 걸 형태가 없는 것,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추상적 대상, 비가시적 대상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걸 주관적 변형이라 합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3, 4, 5, 6, 7 요 5가지 표현을 외우셔야 됩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건 하나의 시간의 개념이죠. 그것을 한 허리를 버혀내야 했죠.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자른다라는 구체적 사물로 처리했죠. 이것도 주관적 변형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 모첨은 초가지붕을 말하는데 여기에 있던 양춘을 따뜻한 봄볕을 임에게 붙여내서 쪼이고 싶다라고 했죠. 그래서 양춘, 따뜻한 봄볕 이게 하나의 또 계절을 말하죠. 시간의 어떤 그런 관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임에게 붙여내서 쪼이고 싶다. 뭔가 이거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오감화를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의 관념을 촉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바로 오감화, 구체화시켰으니까 이것도 주관적 변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맵고도 쓴 시간이 흘러가고 시간이라는 이 관념을 맵다로 표현했죠. 바로 이것도 오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주관적 변형이고 6번을 보시면 비애를 지고 왔다. 슬픔이라는 여기도 있죠. 감정이라는 슬픔의 어떤 그 관념을 지고 있다. 머리에 어디에 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시각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결국 오감화 구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주관적 변형이고 늘 시비하는 소리기에 들릴세라. 옳고 그런 시비하는 소리 이게 뭡니까? 그 하나의 관념이죠. 옳고 그러다라는 그 관념을 그것을 소리기에 들릴세라. 귀에 들릴까 두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의 바로 청각이니까 오감하죠. 그래서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렵구나. 어떤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의 관념이죠. 그게 이제 귀에 들릴 거라. 그거는 이제 오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주관적 변형이 되죠. 그런데 이제 8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새파랗다는 것은 이거는 시각이죠. 시리다 하는 것은 촉각이죠. 감각이 두 개로 이렇게 합쳐져 있죠. 이거는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이야기죠. 이 8번 부분은 3, 4, 5, 6, 7 주관적 변형과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관적 변형과 구별하자라고 쌤이 적어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했죠. 차게 울었다. 이거는 이제 청각의 촉각이기 때문에 감각이 지금 공존되어 있죠. 이건 공감각이지. 이건 주관적 변형이 아니란 이야기죠.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주셔야 되겠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김태동 자료 3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의적 표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비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우회적 표현은 돌려 말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번 우의적 표현.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하지 않고 비슷한 상황이나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그걸 우의적 표현이랍니다. 예를 들어 개미와 배짱이에서 이 개미는 근면을 바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배짱이는 게으름을 바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의적 표현이라 하고, 그 다음 우회적 표현이라는 것은 직접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을 말하는데, 자, 예를 들어 밑에 보면 창문 닫아줘 이라면은 이거는 직설적 표현이 되죠. 야, 춥지 않니? 이게 바로 우회적 표현이 되죠. 창문을 닫아달라는 이야기죠. 돌려서 말하는 거죠. 찻잔을 깨트린 아이에게 참 잘했다, 잘했어, 아주 큰 일을 해냈어. 이게 바로 우회적 표현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고전 문학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허전의 고공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조만간 우리 기출에서 확인할 건데, 이게 우회적 표현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쌤 적어놓은 거 보세요. 임진왜란 이후에 허전이 지은 가사로 나태한 관리들의 탐욕과 정치적 무능을 비판한 내용인데, 이 관리 신하에게 막 직설적으로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슴을 빌려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슴을 빌려와서 이 머슴이 결국은 신하, 베스라치,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머슴을 갖다가 여기서 결국은 뭔가 비판하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그 당시의 나태한 관리를 돌려서 지금 비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공가가 머슴, 신하, 벼슬아치를 비판하는 건데,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빗대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이제 한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제 집 옷과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머슴아. 결국 이 머슴은 진짜 머슴을 말하기보다는 바로 이 당시에 나태한 관리, 그 다음에 벼슬아치를 비판해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슴이라는 이 표현은 진짜 머슴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의 신하 벼슬아치, 나태한 관리를 탐욕의 정치적 무능의 비판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회적 표현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여기에 고공가의 하답가가 이원익의 고공답 주인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문제 나왔을 때 확인해 보죠. 자, 어쨌든 우의적 표현과 우회적 표현, 요 핵심을 정확하게 외워놓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0석에 6가지 분석했고, 다음에 13번 문제 잠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